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채원입니다. 코스피 중동 이슈를 소화하며 그야말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6,000피 달성한 지 4거래일 만에 5,700까지 어제 주저앉았는데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주식시장 45% 급증했고 작년 한 해 동안 10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요. 시장이 영원히 오를 순 없다는 사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꼭 오른다고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악재 트리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상했던 악재, 이 이란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17년 만에 금융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이 지정학적 갈등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 지속성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이란의 갈등 앞으로 4주에서 5주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란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고 또 이 주요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면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증시, 중동 원유에 큰 의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헤드라인 뉴스들 계속 주시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시장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간밤 미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매크로 이슈들 제가 정리해서 또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활발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루연 캐스터의 워밍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도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또 최근 6,000피를 달성했던 코스피도 5,800선을 내어주고 말았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는 단 2개 종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올해 들어서만 약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던 만큼 조정에 따른 낙폭도 깊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좀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11시를 넘어가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식 발표가 나고 5,800선을 내어주고 말았고요. 낮 12시를 기점으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7.24% 하락해 5,791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하면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을 1,215포인트까지 높여잡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지수에 힘이 빠졌고요. 4.62% 하락해 1,1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역대급의 매도가 계속해서 금요일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9거래일 연속 팔자세 이어가면서 5조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4거래일 만에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8,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홀로 계속해서 무섭게 물량을 받아내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5조 7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보였는데요. 개인은 오히려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5천억 원대, 2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외국인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7조 원 넘게, 또 어제는 5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2월에만 19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덜어냈고요. 그중 전기전자에서 약 22조를 덜어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에서는 14조 원 넘게, 또 SK하이닉스에서는 7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월간 기준 최대 순유출을 기록한 거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 채권 시장에서 2월에는 외국인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8조 원 가까이 순투자하면서 넉 달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유 잔액은 전월 대비 7조 2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반도체 투톱이 크게 오르면서 이 차익 실현 유인이 확대되고 또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한 재조정 움직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어제 이란발 충격파에 이 급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증권가들은 일제히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YG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해 촉발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이 메모리 공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또 전쟁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영향은 좀 반도체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이란과 인접 지역에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면서 좀 제한적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결국 파랗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특히 6,000피와 함께 질주를 이어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크게 올랐던 만큼 좀 낙폭도 컸는데요. 삼성전자 9.88% 하락하면서 20만 전자 장중에 내어줬고요. SK하이닉스도 11.5% 빠졌습니다. 또 같은 업종 내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삼성전기까지 2차 전지와 전력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또 현대모비스까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겹호재가 이어졌던 종목들인데요. 지난달 인도에서 최고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호재도 어제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금요일장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방산 협력 소식으로 크게 올랐던 현대로템 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8% 넘는 상승세로 장 마쳤고요. 또 유일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또 화학 업종 내에서는 정유주들 빨간불 켠 모습이고요. 제약 업종 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 무기 관련 종목이죠.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유지하면서 6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지정학적 긴장에 오히려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란이 걸프국 대상 미사일 드론 공습을 이어가면서 아랍에미레이트군은 즉시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했는데 여기에 한국제 천궁2가 포함됐습니다. 천궁2의 첫 실전일 뿐 아니라 이 수출 국산 무기 중에서도 첫 실전으로 기록된 바 있는데요. 천궁2의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종합 요격률과 비슷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의 발사체를 맡았던 LIG 넥스와 상한가로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방산주 계속해서 LIG 넥스와 현재 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2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발사체를 맡아 개발했다면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맡아서 개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미 국산 천궁2 10개 포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재 배치된 상태라고 어제 전해졌습니다. 실전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죠. 바로 정유주인 S-오일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고 나섰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 기대감으로 정유주들 불을 뿜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도 S-오일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8.45% 상승해 어제 14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LS증권의 경우 S-오일에 대해서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영향이 오롯이 반영될 기업이라고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정유 관련 다른 종목
종목들 역시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다가 상승 전환했고요. S-오일의 경우 현재 이 프리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시세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해운주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 상승 수혜주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방산주와 정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면 한 가지 업종, 해운 관련 종목들도 빨간불 켜고 나섰는데요. 이란이 현지 시간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무역협회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해상 운임이 원가 대비 최대 80% 이상 급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운임 상승의 수혜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해운도 상한가 돌파했고요. 흥하해운도 29.73% 상승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운임 비용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해운사의 수익성 악화와 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어제까지만 해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혼재세로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는 다시 출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모두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다우존스 0.83% 하락했고요. 나스닥 1.02%, S&P 500 지수는 0.94% 파란불 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전거래일에 여러 호재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간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AI 칩 수출 상한제 검토 소식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기업당 7만 5천 개의 상한을 적용하면 이 알리바바 그룹과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총량은 수십만 개 수준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들이 희망하는 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1.35% 하락했고요. 애플은 0.34%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전거래일에는 가격 상승력, 가격 경쟁력이 붙은 아이폰 17e 출시 소식을 전했다면 간밤에는 최신 M5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또 무려 1년 만에 단행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라인업도 공개를 했는데 이 중동 리스크에 좀 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아마존닷컴은 AWS 중동 지역 데이터 센터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재 세 곳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관련해서 AI 챗봇 광고 소식에 본격적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유가 급등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전기차 판매 우려까지 겹치면서 3% 가까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보택시와 이 새로운 신제품 출시도 결국 기대를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브로드컴은 현지 시간 4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한 만큼 여기에 더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기대를 밑돌 경우 AI발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크게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 주말에 받았던 차가운 성적표로 어제 장에서는 하락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간밤에는 일부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플러그 파워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업체죠. 약세장 안에서도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고요.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마이크론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그중 정말 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초고전력 사업인 만큼 유가와 에너지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 또 몸집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좀 옅어지면서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성장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르면서 다른 소프트웨어 주가인 세일즈포스 2.7% 올랐고요. 어도비는 4%가량 급등하고 나섰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일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되지만 간밤에는 미 달러와 강세,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금 선물은 3.81% 하락하면서 5,10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은 선물은 6.9% 하락하면서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수 들어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낙폭도 국내 증시가 가장 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동 전쟁의 양상 전개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브로드컴 같은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응 꼼꼼하게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로연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에는 그래도 이란 이슈를 소화하면서도 혼조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갈등이 조금 더 고조되면서 하락폭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83%, 나스닥 지수는 1.02%, S&P 500 지수까지 1%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중동 위기 확산 우려감 속에서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 이 빅스 지수도 22선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시장은 이 중동 이슈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지속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유가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미국 국무부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주재 인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강력하게 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이 뉴스, 헤드라인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속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간밤 국채금리 일제히 상방 압력받은 채 마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 일제히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4.06%까지 상승했고요. 그 외 2년물, 5년물도 0.5% 가깝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장중 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장중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 이것을 소화하면서 급락을 일부 되돌릴 수 있었는데요. 국채 금리도 장 후반에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화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 달러화 6주 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99선까지 올라온 채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금선물, 은선물 일제히 하방 압력받은 채 마감했습니다. 히트맵 살펴보실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일제히 모든 섹터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금융주가 좀 버텨줬는데요. 금리 인하 이 폭락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전일에 좀 강했던 이 방산주, 에너지주도 오늘 하락 마감,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 매도세도 컸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이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겠다라고 본인의 SNS에 간밤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조짐이 보이자 미국이 선제적으로 방어에 나선 건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 20%가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원유 5통 중 1통이 이 길목을 통과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란이 계속해서 이 봉쇄 위협을 하면서 이 유조선의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해운 보험사들이 해당 구간 통과 유조선에 대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아예 보험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조선이 아예 이 길목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유가는 또 다른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 해운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료 인상, 또 보험료를 취소하는 이 상황을 좀 막고자 두 가지 조치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군사 호위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필요한 경우 이 전제 속에서 호위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이 군사가 언제 투입이 될지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예 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조치에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 DFC의 모든 해운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조선 보험과 보증을 즉각 제공하겠다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가 관련된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간밤 유가 마지막 장 막판에는 그래도 좀 진정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유가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간밤 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도 살펴볼까요? 브렌트유 6.7% 상방 압력을 받았고 WTI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 받으면서 각각 80달러 선, 70달러 선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나왔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라며 극단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가가 100달러 그 이상,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제 타격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후퇴하면 증시에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셀코리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세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감이 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 주요국 가운데 시티그룹은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국으로 뽑은 건데요. 이 유가가 평균적으로 10% 상승할 경우 실질 GDP는 평균적으로 0.2%포인트 하방 압력받았고요. 반대로 소비자 물가는 0.2%포인트 상방 압력받으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이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도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도 심해진 상황인데요. 지금 카타르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LNG 수출국입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LNG 일본, 한국 마커 JKM도 간밤에 4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유럽 가스값도 하루 만에 40%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카타르 LNG 생산 시설에 드론 공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15% 정도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 차질 시 대체 공급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여러모로 이란의 이 천연가스 유가에 큰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간밤에 있었는데요. 어떤 소식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트럼프 행정부가 H200에 대한 대중 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건부 하에 기업별 쿼터제를 적용한 후에 대중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H200 칩, 엔비디아의 9세대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AI 반도체 칩입니다. 즉 블랙웰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 성능을 자랑했던 칩인데요. 이 챗 GPT 같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이미 중국에 허용이 되고 있는 H20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또 중국의 화웨이 제품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별 쿼터제 내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7만 5천 개까지 H200을 수입할 수 있다는 상한제를 둔 건데요. 현재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이 바이트댄스가 희망하는 그 희망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소량이라고 합니다. 이 7만 5천 개, 중형의 데이터 센터 1개를 구축하는 데 드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 수출 총량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 중 이 총 100만 개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선을 두겠다는 건데요. 이 대형 기업들이 위주로 이 H200 칩을 수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별로 봤을 때 기업별로 수령할 수 있는 양은 수십만 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 여부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현재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H200을 설치하는 방식도 맞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에 H200 배치를 허가 신청한 바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즉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우회 선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 영향으로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는 AMD의 칩도 같은 제한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좀 이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 즉 엔비디아의 CEO 젠슨 CEO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의존을 계속할 경우 미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점도 있다고 설득을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젠슨 CEO 논리에 설득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도 강경합니다. 이 안보, 군사력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 H200 수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200이 수출될 경우 중국의 AI 칩 경쟁력만 높아질 것이다. 중국에게만 이득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 이 세 곳이 현재 인민군의 연계가 지정돼 있고 연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사 전용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의회에서 이 중국이 군사 사용 제한 집행에 대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냐 이러한 질문에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이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 실망감이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 1분 정도 남아둔 상황인데요. 중요한 이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지 4거래일 만에 5,700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상황 속에서 수급의 동향 또 질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32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1월까지 30조 원을 돌파한 직후 한 달 만에 이렇게 2조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이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이 포모 현상이 지속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 B2가 늘어났다는 점은 앞으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만약에 담보가 부족할 경우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헐값에 더 싼 값에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며 너도 나도 증시에서 주가를 파는 이 패닉셀이 터진다면 주가가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계속해서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23조 원 넘게 물량을 던졌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죠. 2월 27일 하루에는 무려 7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이를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집중하는 종목을 살펴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는 없지만 현대차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출회하는 것 확인됐었는데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의구심,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의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이 보장이 되는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 대형주를 팔아서 성장주 혹은 다른 미국 증시에 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포착된 건데요. 이 시점에서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잔고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이 코스피가 6천까지 도달했다가 이란 여파로 좀 하락하긴 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매도도 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역방향에 베팅하고 있는 물량도 있다는 점까지 경계감으로 좀 가져가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살펴봤는데요. 개장한 지 2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5%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5.68% 하락하면서 5,4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대 하락세 보이면서 1,075선까지 내려왔다는 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5천억 원 넘게, 외국인도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는 반면 기관이 홀로 5천억 원, 6천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896억 원, 외국인도 208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1,100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도 물량 덜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 중에 상위 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15%, 14%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프리장에서도 약하긴 했었는데 현재 이 시각 7.64% 삼성전자 밀리고 있습니다. 18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6.07% 밀리면서 88만 원 부근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현재 이 시각 8.24%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 크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4.58% 낙폭 키우고 있는 반면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 급등세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도 SK 하이닉스와 동조화된 흐름 보이면서 8%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일제히 좀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8%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5%대 하락세, 에코프로 BM까지 7% 낙폭 보이면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또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는 그래도 바이오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이긴 했었는데 이 시각 오전장에서는 보로노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리노공업 어제는 좀 강했었는데요. 현재는 5.65% 하락 중이고요. HLB도 이 시각 5.55% 밀리고 있는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알아볼 시간이죠. 김고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고은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개장 첫날이었던 어제 이제 시장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낙폭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로 등락이 확실했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불안했던 시장의 모습이 오늘도 함께 이어갈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방어 역할을 해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증시 일단 장 출발한 지금 시점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트렌드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방산, 에너지 원자재, 해운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네, 첫 번째 섹터, 방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은 오늘 확실히 가져올 섹터이기는 했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어제 개장하면서 상승폭이 많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경우에 자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바로 방산입니다. 최근 각국이 국방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유럽은 재무장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늘려온 유럽 국가들이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언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이란 사태가 4주간 넘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무력 충돌의 시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추가 수주 가능성도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미국의 대외 정책 변수 역시 방산주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완화, 또 동맹국 중심 무기 체계 강화 같은 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기대도 함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 흐름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주들 어제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실적 가식성이 뒷받침된 종목이라는 점이 또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과 포병 시스템 수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전차 수출 모멘텀,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체제 수주 기대가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섹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정학적 테마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국방비 확대라는 중장기적인 흐름 위에 올라와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도 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가 유가고요. 그 다음이 정유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상승과 정유주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정유 마진 개선 기대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어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방향성이 곧 주가 방향성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고요. 흥구석유와 같은 석유 유통 관련 종목도 테마성 수급이 붙으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관련 종목들로 이제 단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어제 정유주들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특히 S-오일이 3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지정 리스크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여부일 텐데요. 만약 긴장이 지속된다면 공급 불안 심리가 유지되면서 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유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에너지 종목들의 강도 변화를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해운입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세 번째 섹터인 해운까지 사실 중동 리스크와 다 연결되는 섹터로 보이는데요. 일단 위치적으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 공항들이 문을 닫고 영공도 폐쇄가 됐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도 차질이 함께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운항 기간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항로가 길어지면 비용은 늘지만 동시에 선박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운임이 더 빠르게 오르면 해운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해운 섹터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일부 대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일부 중소형 해운주까지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HMM, 페노션 이렇게 대형주 강세 보였고요. 대한해운, STC, 그린로지스, 또 홍항해운 보시면 다 고가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 섹터 경우에는 만약 운임 반등이 확인이 된다면 단기 테마를 넘어 실적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운임 관련 지표와 함께 지정학 뉴스가 맞물리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반도체입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앞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럴 느낌으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이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전망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이란 사태로 지수가 크게 흔들렸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5% 가까이 반도체 대형주가 추가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과 글로벌 증시 영향이 함께 작용한 분위기였는데요. 또 증권가의 시각은 또 다소 엇갈립니다. 단기 변동성으로 보는 쪽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은 단기 변동성일 수 있지만 구조적인 스토리가 훼손된 점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조정은 받았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 HBM 중심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 그리고 데이터 증설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하락은 이벤트성 충격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반면 신중한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정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IT 투자 집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 만큼 환율과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 추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보다 수급과 매크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도 개장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구조적 성장 기대는 유지되지만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반도체 투탑에서 외국인이 자금을 많이 뺀 모습을 보인 반면 한때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외국인의 자금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원익 IPS도 결국 1%대 하강 마감하긴 했지만요. 장중에 상승세 키워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밸류체인 하단 종목들이 장중에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특히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인 리노공업이 5% 가까이 오른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투자 스토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형주 대신 중소형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대되는 구조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투톱의 반등 여부와 함께 소부장으로 이렇게 흐름이 확산된 자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4가지 트렌드 섹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수급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또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산과 에너지로 들어온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거래 강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과 에너지로 몰린 자금이 계속 회전한다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거래가 식는다면 또 광망 장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쏠림과 이동을 함께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우리 증시 속에서 트렌드 놓치지 않게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고은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는데요. 방금 이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에서 5% 급락이 좀 지속이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방금 발동됐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일부 좀 만회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각 3.52% 밀리면서 5,588선까지 그래도 낙폭 일부 만회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동조화된 흐름 보이면서 3.66% 밀리면서 1,096선까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좀 회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에서 좀 다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이 1조 원, 1조 2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물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4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7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물량 출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억 원, 2천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8% 하방 압력 받은 채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장 초반 프리장에서보다는 낙폭이 만회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46%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0.11%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이 시각 93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01%까지 하락 중인데요. 그래도 58만 원까지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음전했습니다. 이 시각 9%대 낙폭을 키우면서 장 소화 중이고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짙은 장세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이 시각 리노공업 양전했습니다. 3.41% 상승하면서 11만 5,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원익 IPS도 5.83%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0.95% 소폭 오르면서 장 대응 중이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볼까요? 어제 급등했던
있었던 이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주들 변동성이 참 짙습니다. 이 시각 한화 시스템 3.2%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14만 2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낙폭, LIG 넥스원은 이 천공투 관련된 모멘텀 속에서 1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9% 하방 압력, S-오일 같은 관련주들은 이 아무래도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 풀이장에서는 강했는데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4% 하방 압력 받으면서 장 대응 중에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다시 한번 양전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이 시각 흥국석유 21%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4% 추가적인 하방 압력, 리노공업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여전히 밀리고 있고 테크윙도 지금 9%대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LF, HIC도 이 천공투 모멘텀 속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7% 하방 압력 받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상황 체크해 봤고요. 참 변동성이 짙은 장세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가지 팍스경제TV의 방송 통해서 변동성 장세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